안녕하세요. 수학유입니다. 2024학년도 5월 고3 모의고사 사전 문제 해설 강의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 9번부터 해보겠습니다. 9번은 AN이랑 SN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문제인데요. 이렇게 이제 AN이랑 SN이 섞여져 있는 식은 이제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AN을, 이건 AN 플러스 1이네요. AN 플러스 1을 SN 플러스 1 마이너스 SN으로 고치던가, 이러면 SN으로 표현되겠죠, 식이? 아니면, 양변에 N 대신에 N-1를 대입해서 변변끼리 빼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변변끼리 빼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N 자리에 N-1을 대입을 해볼게요. AN은, 1-4 SN-1이 되고요. N이 2 이상이겠죠? 위에서 아래 걸 빼면 좌변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고요. 우변은 1은 사라질 거고요. 마이너스 4로 묶여요. 그럼 sn에서 sn-1 빼는 거라서 마이너스 4an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an 플러스 1이 마이너스 3an 이렇게 나와요. 등비수열이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식을 두 개를 만들 수 있는데, 만약 문제에서 SN을 물어봤으면 이거 1번 방법으로 AN을 SN-SN-1로 고칠 수 있고요. 문제에서 좀 AN에 대한 이렇게 식을 물어봤으면 두 번째 방법으로 변변끼리 빼서 SN을 이제 SN 빼기 SN-1을 해서 AN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는 게 낫겠죠. 문제에서 A6을 물어봤으니까요. 지금 AN에 대한 식으로 고치면 AN이 공비가 마이너스 3인 등비수열임을 알 수 있고요. 따라서 AN은 마이너스 3에 N-1제곱 곱하기 A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단 N이 2 이상일 때만 돼서 이게 첫째 항부터 성립하는 등비수열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A1 해버리면 틀리고요. 이제 A1을 물어볼 때도 눈치를 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마이너스 3에 N-2 곱하기 A2로 가야 됩니다. N이 2 이상이라서요. 이게 좀 실수할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고, 그러니까 A6을 구할 때는 A4에다가 3의 제곱 36인가요?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건데, 그 A1을 구할 때 A4에서 3의 세제곱분의 1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A1을 구하는 방법은 그 맨 처음 식에다가 n의 1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 식에다가 n의 1을 대입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A2는 1-4 S1 S1은 즉 A1이랑 같죠? A1 이렇게. 따라서 A2를 구해서 A1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A2를 구하면 A2는 똑같이 하면 되죠. A4에다가 공비 R의 제곱을 나눈 거니까 3의 제곱분의 1을 해주면 9분의 4고요. A2가 9분의 4면 A1을 구할 수가 있겠죠? A1이 9분의 5니까 A1은 36분의 5가 되겠네요. 따라서 A1이랑 A6을 구했으니까 곱해주면 5겠죠? 이런 식으로. 좀 실수할 수 있을 만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A1을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 평가원 기출에 이렇게 첫째 항부터 성립하지 않는 수열에서 A1을 물어보는 문제는 나온 적이 없는데요. 얼마든지 이렇게 A1도 물어볼 수 있는 거니까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번. 10번 속도와 거리 문제인데 10번 치고는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우선 지금 P랑 Q의 속도가 주어져 있고요. 움직인 거리를 물어봤으니까, 자, 움직인 거리는 인테그랄이긴 하지만 절대값을 씌워서 인테그랄 하는 거예요. 넓이라서 이동한 거리는 그 넓이죠. 따라서 그냥 편의상 뭐 dp라고 할게요. P가 움직인 거리를. 그래서 0부터 2까지 절대값 v1t. 근데 이게 지금 이차함수 3t 제곱 플러스 1이 어차피 양수라서 뭐 절대값을 굳이 씌울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해요. 이거죠. 정리를 하면 이거라서 10이에요. 10. 자, P가 움직인 거리는 10이라는 거. 두 번째 dq. dq는 이제 0부터 2까지 절대값 mt 마 4를 계산을 하는 건데, 이제 이게 10이 나와야겠죠. 자, 이제 이거 계산이 좀 어려운데, 당연히 이제 m이라는 미지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 절대값 적분을 할 때, 언제 양수고, 언제 음수인지를 케이스를 나눠가지고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바로 식으로 나눠도 되는데,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좀 항상 이렇게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하는 문제는 좀 그림을 그리면 편해요. 그래서 좀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y는 절대값 mt 마 4를 그릴 건데, 일단 t가 0일 때는, 이게 원래는 이제 마 4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냥 mt 마 4를 먼저 그리고 접어 올려서 절대값을 구하는 식으로 가볼게요. 일단 마 4부터 출발한다는 거. 뭐 보통은 이런 그래프를 먼저 생각을 하겠죠. 당연히 접어서 올려지는 그래프를 생각을 하겠죠. 이런 접어서 올라가는 그래프는 이제 절대값이 되고요. 여기가 이제 2라는 거. 여기가 이제 그러면 n분의 4가 되겠죠. 따라서 첫 번째 경우는 이 접어서 올라가는 경우예요. 그래서 n분의 4, 즉 이 x절편이 2보다 작은 경우겠죠. 2보다 작다. 자동으로 두 번째는 x절편이 2보다 큰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아니,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0부터 2까지 해서 그 x축이랑 안 만난다는 거예요. 항상 아래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항상 아래에 있다 이렇게. 그래서 뭐 사실 이제 이거 그대로 넓이 구해서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 건데, 뭐 굳이 절대값을 구하고 싶다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아까 여기 넓이를 구했듯이 이제 여기 넓이를 구하면 돼요. 이렇게. 역시 여기서 약간 아무래도 m이라는 게 기울기다 보니까 기울기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로 또 케이스를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해요. 지금 우리는 x축이랑 0부터 2 사이에서 만나냐 안 만나냐, 즉 이제 접어서 올리는데 이렇게 꺾이는 구간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라서 실제로 m이 양수든 음수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기울기가 지금 2보다만 작으면 다 안 만나요. 이게 x축이랑 안 만나요. 그래서 결국에 양수든 음수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너무 이제 좀 관성적으로 케이스를 나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0부터 2까지 그거 구하는 건데, 뭐 식으로 한다면 이렇게 나오겠죠. 0부터 n분의 4까지. 지금 이건 접어서 올라간 거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줘야겠죠. 그 다음에 n분의 4부터 2까지는 그대로니까 mt 마 4 이렇게 그대로. 이제 이거를 계산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뭐 그림 그려놨으니까 1차식은 삼각형의 넓이로 갈 수 있죠. 삼각형 넓이로 가도 되고요. 뭐 넓이로 해볼까요? 여기 길이가
지금 n분의 4고요. 여기 길이가 아까 4였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정적분이 이 친구 넓이거든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 n분의 4 곱하기 4고요. 두 번째. 자, 여기 길이는, 자, 여기 밑변의 길이는 2-n분의 4겠죠? 자, 여기 높이는 밑변에다가 n배를 하는 거예요, n배. 기울기가 m이라서. 따라서 여기는 2m/4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뒷부분의 넓이는 여기의 넓이인데 2분의 1 곱하기 2m-n분의 4 2m/4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이걸 풀어서 이게 10이라고 해주면 됩니다.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n분의 8에다가 이거 전개를 해주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조금 그 정리를 하면 2m 플러스 마이너스 8이죠.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n분의 16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10이 나오는 걸 찾는 거니까 다 좌변으로 다 넘겨주고 양변에 m을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2m 제곱 마이너스 18m 플러스 16인데 2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정리하면 m이 1 또는 8인데요. 항상 이 어떤 케이스를 나눴으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봐야 돼요. 이거 정리해주면 m이 지금 2보다 크다는데 m이 2보다 커야 n분의 4가 2보다 작아요. 1은 안 되겠죠. 8만 되겠네요. 8만. 1은 안 되고 8만 된다.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여기 그 사다리꼴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겠죠. 따라서 0부터 2까지 절대값 mt/4 dt. 지금 그래프를 보면 접어져서 올라갔어요. 따라서 마이너스를 붙여주겠죠. 그래서 이 정적분을 계산해도 되고 아니면 이 그림에서 사다리꼴 넓이 구해도 되고요. 아까는 뭐 그림으로 했으니까 이제 식으로 할까요? 이거 식으로 해보면 그냥 적분하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m t제곱 플러스 4t가 되겠죠. 0부터 2까지라서 마이너스 2m 플러스 8이 되겠네요. 이제 이게 10인 걸 찾아라. 그럼 m이 마이너스 1이에요. m이 음수여도 가능해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7이다 이렇게. 가능한 모든 m의 합을 물어봤어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11번. 자, 11번 등차수열 문제인데 요즘에 좀 이런 거 자주 나오죠. 특히 절대값 씌워가지고 좀 약간 케이스 나누게끔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조금 생소한 발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기출에도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지금 문제를 보면 눈치를 챘을 수도 있는데 계속 A랑 B의 지금 차이가 반복돼요. 나도 마찬가지죠. 사실 AM-BM이 0이라는 얘기니까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마지막 물어보는 발문도 시그마의 차로 그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죠. 시그마 AK가 얼마일 때 시그마 BK 물어봤으니까 시그마 AK-BK를 생각할 수 있는 거라서 따라서 AN-BN을 CN으로 치환을 해주는 발상. 뭐 이런 거죠. fx-gx 얘기가 자주 나오면 이걸로 뭐 hx라고 치환을 하듯이 뭐 똑같은 발상인 거예요. 자, 그래서 an-bn을 cn으로 치환을 해주는 발상을 떠올렸다면 이 가랑 나랑 그 발문을 다시 좀 고쳐볼 수 있어요. 일단 이 친구도 등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의 차도 등차 수열이고요. 자, 이제 가는 절대값 C1이 5다. 나는 AM-BM, CM이죠? CM이 0.
그리고 cn 플러스 1은 음수 이렇게 바뀌죠. 그 다음에 발문도 ak-bk를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이제 만약 물어보는 거를 이제 네모라고 한다면 구하는 거를 시그마 ak가 9니까 9 마이너스 네모 이렇게 나오겠네요. 따라서 아무튼 이 값을 구할 수 있다면 뭐 네모도 구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까지 했고요.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자, 등차 수열 c n번째일 때 0이었는데 바로 n 플러스 1번째가 음수래요. 그 말은 이 cm의 공차를 d라고 하면 d가 음수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 말은 첫째 항이 양수여야겠죠? 그래야 음수인 공차를 더해 나가서 양수에서 0이 됐겠죠? 그래서 C1은 5라는 거. 네, 이게 포인트죠. C1이 5고요. CM이 0이라는 건 항상 등차 수열 두 개가 나오면 뭐 빼고 싶잖아요. 그래서 CM에서 C1을 빼면 이 번호의 차이만큼 공차가 나오게 되는 건데 실제로 빼보면 이게 지금 마이너스 5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두 정수, 특히 이건 뭐 자연수죠. 두 정수를 곱해서 마이너스 5가 나온다는 거는 이 공차 D가 5의 약수라는 걸 뜻합니다. 5는 소수라서 약수가 뭐 1이랑 5밖에 없어요. D는 1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는데 만약 D가 1이면 n-1이 지금 D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겠네요. D가 만약 마이너스 1이면 n-1이 5고요. 만약 D가 마이너스 5면 n-1이 1이 돼버려요. 근데 이제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문제에서 그 m이 3 이상인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뭐 3 이상인 걸 떠나서 n-1이 1이면 m이 2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안 된다. 그러니까 공차가 마이너스 5 한 번에 그 5에서 0으로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한 번에 가면 안 된다. 그래서 공차가 마이너스 1이다. 한 칸씩 이제 옮겨간다는 말이겠죠? 공차를 구했으니까 이제 이것만 구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CN이라고 적었어야 되는데 CN. CK. 자, 문제가 바뀌었습니다. 시그마 CK만 구하면 돼요. 시그마 CK만. 자, M이 지금 6이에요. 이 문제에서.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6까지. 이거는 2분의 6, 그 다음에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이겠죠? 아까 첫째 항은 5라고 했고요. 공차가 마이너스 1이니까 C6은 뭐 0이겠죠? 5칸 차이 나는 건데 공차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5가 더해졌을 거예요. 뭐 문제에서 CM이 0이라고 했어요. 근데 C6이 0이겠죠? 그래서 이게 15라는 거. 따라서 이 시그마 CK가 15인 거니까 네모를 구할 수 있죠. 9 마이너스 네모가 15니까 네모는 즉 네모. 아까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네모라고 잡았었어요.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12번. 12번은 곡선의 넓이죠? 곡선 넓이는 정적분으로 표현되죠. 우선 지금 4차 함수가 이렇게 2분의 1x랑 만나는 건데 당연히 이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려면 이제 fx랑 2분의 1x를 빼서 인테그랄을 씌워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fx-2분의 1x를 한꺼번에 함수 세팅을 해볼게요. 뭐 빼기 함수라고 하죠. 이 교점의 x좌표가 빼기 함수는 0에 이제 근이 되니까요.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뭐라고 할 거냐 이런 건데 뭐 b라고 할 수도 있는데 뭐 미지수를 많이 잡는 거는 이제 그다지 좋은 선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로 a, b가 루트 5라는 걸 이용해서 바로 이 x의 차이를 구해 보겠습니다. 자, 기울기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2대 1 때 루트 5가 성립해요. 이미 빗변의 길이가 루트 5니까
뭐 자주 보는 그런 상황이죠. 2대1이겠죠, 이렇게. 따라서 B랑 A의 차이는 2구나. 그 말은 B를 이렇게 A 플러스 2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fx 마이너스 2분의 1x라는 그 식을 바로 세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원점에서 접하고요. 그 다음에 x가 a랑 a 플러스 2인 그 점에서 만나니까요. 이거는 x제곱,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요. 미지수가 하나니까 조건이 하나만 더 나오면 되는데 그게 이거겠죠. s1이랑 s2가 같다. 그 말은 이 0부터 p까지 정적분을 하면 그게 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0부터 a 플러스 2까지인가요, 지금? 이 친구를 정적분을 하면 S2는 위쪽에 있으니까 정적분이 플러스로 나올 거고요. S2는 아래에 있으니까 정적분이 마이너스로 나올 건데 이 그 플러스랑 마이너스의 크기가 같죠? 넓이가 같다고 했으니까요. 따라서 상수에 대해서 0이 나오겠죠? 그래서 fx-2분의 1x를 정적분을 하면 0부터 a 플러스 2까지 정적분을 하면 0일 거라는 거. 따라서 이 계산만 해주면 돼요, 이제. 이걸 해주면 a를 구할 수가 있겠죠? 조금 복잡해서 사실 뭐 사차함수 넓이 공식 이런 것도 있긴 있는데 좀 그 자체도 좀 복잡해서 그냥 인테그랄 하는 게 편하지 않을까. 일단 정적분을 해주려면 일단 전개를 해야 돼요. x 4제곱 x 세제곱 다음에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이제 이거를 정적분을 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0부터 a 플러스 2까지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고요.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구조를 보면 다 a 플러스 2로 정리가 돼요. 이제 이게 0인 건데 사실 다 묶여지죠. 다 a 플러스 2의 5제곱, 5제곱, 4제곱. 바로 a 플러스 2의 4제곱으로 다 나눌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5분의 1에 a 플러스 2 마이너스 2분의 1에 a 플러스 2 플러스 3분의 a 이렇게 는 0. 그래서 이제 이걸 풀어주면 되는데요. 자, 좀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10분의 3a 마이너스 10분의 3 플러스 3분의 a 정리를 해주면 이제 30분의 1a가 이제 10분의 3이거든요. 잠깐만요. 뭐 틀린 것 같은데요? 여기가 틀렸죠. 네. 이건 좀 지울게요. 지금 이게 아니라 a 플러스 2가 아니라 이게 지금 2분의 a 플러스 1에다가 a 플러스 2의 4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a 플러스 2라고 순간 착각했네요. 아무튼 뭐 원리는 똑같습니다. 양변을 a 플러스 2 4제곱 나눠주면 5분의 1에 a 플러스 2 이렇게 남겠죠. 이거만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5분의 1 a 마이너스 2분의 1 a 플러스 3분의 1 a 상수항은 5분의 2에서 2분의 1을 빼는 거니까 넘어가면 10분의 1인가요? 이것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30분의 로 정리합시다. 30분의 6 마이너스 15 플러스 10이죠. 정리하면 30분의 1a가 10분의 1이라서 a가 3이 되네요. 그 문제에서 a1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fx를 다 구할 수 있죠. 이게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따라서 x1을 대입해주면 f1 마이너스 2분의 1은 8이네요. 그래서 f1이 2분의 1 더하기 8이라서 f1은 2분의 17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13번. 이제 13번부터는 좀 그래프를 그려서 좀 상황을 파악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뭐 지수함수의 그래프 문제인 거죠. 점근선이 좀 중요한 뭐 그런 스타일. 지수함수를 준 이유가 있어요, 굳이. 그래서 이 A를 경계로 끊어지는 지수함수를 두 개를 그릴 수 있는데요. 항상 이런 문제가 다 그렇듯이 점근선을 좀 신경을 써줘야 돼요, 그릴 때. 이제 그려보면, 사실 뭐 A가 어딘지는 몰라요. 그래서 Y축을 굳이 그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중요한 건 점근선? 점근선이 이제 이 왼쪽 함수는 B인데, B가 양수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Y는 B. 뭐 이렇게 나오겠죠? 자, 오른쪽 함수는 이제 감소함수죠. 근데 점근선이 3B라는 거. 뭐 확실한 건 B보다는 크겠죠. 점근선이 뭐 이렇게. 이 정도 있다고 하면 3B. 이제 조금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식으로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경계에서의 함수값도 중요하니까 왼쪽 함수에서 A를 대입하면 2의 A 플러스 3제곱 플러스 B고요. 이 파란색은 2의 마이너스 A 플러스 5 플러스 3B가 됩니다. 자, 이제 문제를 봐봅시다. 이제 박스 조건을 보면 t가 지금 y는 t예요. 그러니까 y 값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그런 상수함수를 말하는 거고 b부터 k까지 해서 항상 교점이 한 개가 나와야 된대요.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경계가 있잖아요. 뭐 점근선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x는 a에서 지금 끊기니까 불연속일 수 있잖아요. 연속이란 말은 없으니까. 끊기는 상황에서 당연히 뭐 교점의 개수가 바뀔 건데 바뀌지 않고 항상 한 개가 되는 그런 점을 찾아라 뭐 이런 얘기죠. 참고로 그 실수 k의 최대값이 4b 플러스 8이라고 했으니까 뭐 당연히 k가 4b 플러스 8일 때가 어떤 상황인지를 찾는 게 우선이겠죠. 따라서 b부터 k가 4b 플러스 8까지 항상 교점의 개수가 한 개가 나와야 된다. 그럼 이제 점근선이나 이런 불연속 점에서의 함수값이 어떻게 세팅돼야 되냐 이렇게 찾는 거죠. 우선 포인트 중 하나가 4b 플러스 8이 꽤 크다는 거 있어요. b가 양수이기 때문에 4b 플러스 8은 3b보다도 커요. 여기보다도 커서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림이 생겨버리면 이제 어떤 애로사항이 생기냐면 계속 교점의 개수가 한 개다가 y는 t를 그어주면 3b보다 약간 아래에서 0개가 나와버려요.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그 3b 경계선에서를 스무스하게 넘어가야 한다는 거. 그럼 당연히 이제 이런 함수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경계선보다 점근선보다 위로 올라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러면 또 안 되는 게 3b보다 아래에서 한 개는 맞는데 3b를 조금 넘어가는 순간 이런 식으로요. 조금 넘어가는 순간 교점이 하나, 두 개 나와버려요. 이렇게. 역시나 또 교점의 개수가 한 개라는 박스 조건에 못 쓴대죠. 항상 결국에는 A랑 B를 다 구해야 돼요. 조건이 두 개나 나와야 돼요. 아주 특수한 상황일 때가 답이죠, 보통은. 그러면 여기가 딱
이렇게 정근선의 함수값이랑 맞아 떨어질 때가 답이겠죠. 이때가 답. 이렇게. 그러면 정근선 위아래 움직일 때도 계속 한계가 나온다는 거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첫 번째 조건은 이 빨간색의 그 x가 a일 때 함수값, 즉 아까 구해놓은 2의 a 플러스 3제곱 플러스 b가 딱 3b가 될 때 일 거고요. 그러면 언제 계속 한계냐면 여기 그 파란색 여기 a일 때를 넘어가기 전까지는 계속 한계겠죠? 넘어가면 뭐 연계돼 버리겠지만 따라서 이때가 최대값 4b 플러스 8이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두 번째 식은 이게 4b 플러스 8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 식 두 개를 연립해주면 미지수가 두 개니까 a랑 b를 다 구할 수가 있겠죠. 뭐 연립만 해보겠습니다. 이거 조금 정리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양변에 2를 나눠주면 2의 a 플러스 2제곱이 b가 된다는 거 알 수 있는데 여기 아래에다가 대입해서 a에만 대한 식을 만들 수 있어요. 2의 a 제곱에 대한 2차식이거든요. 그래서 2의 a 제곱으로 식을 좀 고쳐주면 이렇게 4 곱하기 2의 a 제곱의 제곱 양변에 2의 a 제곱을 곱할 거예요. 8 곱하기 2의 a 제곱 마이너스 32겠죠. 2의 5제곱이라서요. 4로 나눠주면 이렇게 이거 인수분해가 되겠죠? 따라서 2의 a제곱이 2가 돼서 a는 1입니다. a가 1이면 여기서 b는 8이겠죠? 문제에서 a 플러스 b 물어봤나요? 따라서 a 플러스 b는 9가 되겠습니다. 자, 14번. 14번도 그 상황을 파악을 하는 문제인데, 뭐 이거는 함수의 그래프 문제이긴 한데, 되게 상황이 좀 특수한 경우가 많이 주어지다 보니까, 뭐 엄청 이렇게 추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없어요. 하라는 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t, ft에서의 접선의 y 절편을 gt라고 했으니까, 일단 접선의 방정식을 잡아서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줄 수 있죠. 자, 이제 여기서 y 절편이란 x에 0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y 값 따라서 마이너스 tf 프라임 t 플러스 ft인데요. 이게 이제 y 절편 gt가 되는 거고요. 박스 조건이 조금 특수한 경우인데 절대값의 합이 0이려면 둘 다 0이어야 돼요. 이거 쉽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따라서 fk도 0이고 동시에 gk도 0인 참고로 gk는 마이너스 kf 프라임 k 플러스 fk가 0인 상황인 건데 위에 조건에서 fk가 0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kf 프라임 k가 0이 돼야 돼요. 따라서 이거는 kf 프라임 k가 0이다. 이렇게. 따라서 정리하면 fk도 0이면서 kf 프라임 k도 0인 k 값이 두 개만 나온대요. 두 개만. 어떤 상황일까? 우선 이거는 k가 0이거나 또는 f'k가 0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k가 뭐 a랑 b라고 하면 자, a일 때는 당연히 f도 0이 돼야 됐죠. fa도 0이고요. f'도 0이라고 해주면 f'a도 0. b도 똑같이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fb도 0이고 f'b도 0이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fx가 3차 함수라서 이거를 다 만족하는 건 불가능해요. 조금 기하적으로 생각해보면 조금 더 잘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의미하는 게 A에서 X축에 접하고 그러니까 X축이랑 만나고
기울기도 0이어야 돼요. 그 말은 x축이 접해야 한다는 거라서 x축에서 3차 함수가 a에서에도 접하고 b에서도 접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근이 두 개, 네 개 나오는 거라서 4차 함수 이상이 돼야 돼요. 따라서 이게 둘 다 f도 0이고 f'도 0일 수는 없다라는 거.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자동으로 둘 중 하나가 0이라는 거예요. k가 0이라는 거예요. k가 0. 그래서 b가 0이구나 이렇게. b가 0이면 굳이 이런 조건을 만족할 필요 없이 f0만 0이면 되는 거예요. 꼭 f'0이 0이라는 법은 없으니까 k가 0이면 항상 gk가 0이 됐겠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굳이 그림을 그리면 좀 이런 식으로 쉽게 표현할 수 있죠. A에서 실근, 1차근, 0에서는 중근 이렇게. 반대네요. 0에서 1차근, A에서 중근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생길 수도 있죠. A가 지금 양수냐 음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fx식을 바로 세팅해 주려고 이렇게 잡은 거라서 fx는 최고참 계수가 1이니까요. x-a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그 문제 조건 4f1 플러스 2g1이 마이너스 1이라는 조건을 써주면 a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우선 f1은 1-a의 제곱이고요. g1을 물어봤나요? g1은 여기 위에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f'1 플러스 f1인데요. f'x를 구해야겠네요. f'x는 x-a의 제곱 그 다음에 2x-a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f'일은 마이너스 1-a의 제곱 2 곱하기 1-a 이렇게 플러스 f1 이렇게 나오겠죠. 조금 정리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정리해주면 이렇게 나와요. 이상하죠? F1이죠 지금? F1이라서 이것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리하면 1-a의 제곱이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2에 1-a만 남는다는 거. 따라서 문제에서 그 4f1 플러스 2g1 4f1 플러스 2g1은 자 f1은 이거예요. 그 다음에 g1은 이거. 이게 이제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이제 이 식을 풀어주면 자 이건데요. 1-a를 뭐 t라고 라지 a라고 치환을 하면 이거는 이제 라지 a에 대한 완전 제곱식인 거 보이죠? 따라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줄 수가 있고요. 라지 a가 2분의 1일 때 즉 a도 2분의 1이네요. 이렇게. 그래서 문제를 만족한 a가 2분의 1이라는 거 알았고요. 따라서 fx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면 조건을 만족하는 f4는 4 곱하기 4-2분의 1의 제곱 2분의 7의 전체 제곱인가요? 이렇게? 49가 되겠네요. 답은 49가 됩니다. 답은 2번이에요. 자, 15번. 15번은 이제 소열의 기납적 추론이죠. 항상 나오는 문제, 역추적을 이용하는 문제가 자주 나오죠. 5가 되도록 하는 거. 작년 수능 변형을 한 것 같은데, 일단 이제 포인트가 그 A4가 얼마가 돼야
이 조건을 만족하는 A5를 구해서 더하는 게 5가 나오는지를 찾는 거예요. 보통 뭐 크게 두 가지 경우죠, 지금. 이 상황이 두 가지니까. 만약 A4가 3의 배수면, 3의 배수. 첫 번째는 A4가 3의 배수. 두 번째는 A4가 3의 배수가 아닌 거. 이렇게 케이스를 나눌 수가 있고요. 왜냐면 A4가 3의 배수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A5를 구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그 말은 A5의 값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 케이스를 나눠서 해야겠죠. 자, A5는 3분의 A4를 말하는 거고요. 그럼 뭐 A4랑 A5를 더하면 5가 돼야 되는 건데 A5는 3분의 A4니까 3분의 4A4가 5가 되는 A4는 자연수가 아니죠. 참고로 문제에서 그 모든 항이 자연수라고는 안 했고요. 첫째 항만 자연수라고 해가지고 좀 직관적일 수도 있는데 이제 해보면은 알아요. 이게 항상 AN이 자연수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3의 배수일 때만 3을 나누는 구조고 만약 3배수가 아니면 이렇게 AN 제곱 플러스 5를 3으로 나누는 구조라서 AN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거나 2여도 항상 3으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래서 첫째 항이 자연수면 모든 항이 자연수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 자, 두 번째. 만약 A4가 3의 배수가 아니라면 A5를 구할 때 3분의 A4의 제곱 플러스 5로 하겠죠. 따라서 A4 더하기 A5는 5라는 조건에서 A5 대신에 3분의 A4의 제곱 플러스 5를 넣을 수가 있고요. 이걸 조금 정리를 해주면 양변에 3을 곱하겠습니다. A4는 이제 마이너스 5거나 2겠죠? 자연수 아닌 건 안 돼요. 그래서 A4가 2여야 되는구나. 만약 A4가 2면 A5가 여기에 대입을 해주면 3분의 9라서 3이겠죠. 따라서 2가 3의 배수가 아니라서 아래 걸로 간 건데 그럼 A5가 3이 나와요. 더하면 5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A4가 2라는 거 A4는 2다. 자, A3, A2, A1 이제 뭐 역추적 하겠죠. 지금 식을 보면 두 가지예요. 3의 배수면 3으로 나누거나 3배수가 아니면 3분의 AN 제곱 플러스 5로 하거나 따라서 만약 A3이 3의 배수였으면 3으로 나눴겠죠. 즉 6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3분의 제곱 플러스 5가 2가 돼야 되니까 일단 네모라고 하고 3분의 네모의 제곱 플러스 5가 2가 되는 네모가 존재하냐를 찾는 거죠. 네모는 1이겠네요. 자연수라서 마이너스 1은 안 돼요. 1이구나. 계속가요. 3을 곱하는 건 무조건 나오는 경우겠죠. 18이면 3으로 나눠서 6이 된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3분의 네모 플러스 5가 네모의 제곱 플러스 5가 6이 되는 걸 찾자. 그럼 네모 제곱 플러스 5가 13인데 네모 제곱 플러스 5가 18이라서 네모 제곱이 13인데 자연수가 아니라서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1이면 또 3이 되겠고요. 3분의 네모 제곱 플러스 5가 1일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 18이면 역시나 54. 그 다음에 3분의 세모라고 하면 3분의 세모 제곱 플러스 15가 18이려면 세모 제곱은 54에다가 15를 빼는 거예요. 54 마이너스 15. 5. 49거든요. 세모는 7이구나, 이렇게. 세모는 7.
이건 9고요. 또 2도 되겠죠? 이렇게 똑같은 원리로. 그래서 모든 A1을 다 더해주면 54랑 7 더하면 61이고요. 9랑 11을 더하면 11이에요. 더하면 72가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단답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번. 자, 모든 실수에 대하여, 즉, 항등식을 준 거라서, 항상 항등식은 그 좌우 우변을 비교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x의 어떤 값을 대입하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대입을 해보자. 이런 마인드. 그래서 이제 x에 얼마를 대입을 하고 싶냐면, 특히 이제 xfx니까 0을 대입을 하면 뭔가 좀 좋은 일이 생기겠죠. 왜냐면 x에 0을 대입하면 좌변 0 나와서 그 g0으로만 표현이 돼요. 그 말은 g0을 구할 수 있다는 거라서 3g0은 0이다. 따라서 g0은 0이고요. 자, 두 번째. 여기 발문을 보면 fe-ge2가 얼마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게 보통은 이게 0분의 0꼴이겠지만 이제 유도해야 되는 거니까 x에 2를 대입을 하면 이 fe2가 2gx가 되네요. 2g가 되네요. 따라서 fe-g가 0이에요. 아까 말했죠? 0분의 0꼴일 거라고. 그래서 이제 분모가 0이었으니까 분자도 0 돼야 돼요. 그러면 g1도 0이구나. 바로 뚝딱 만들었어요. g0이 0이고 g1도 0이구나. 이렇게 좀 뭐랄까 근을 두 개 줬다는 건 gx가 사실 2차식이라는 거예요. 2차식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첫 번째 gx가 2차식인 거를 먼저 하면 좋겠죠. 2차식. 특히 이제 이 친구가 수렴하려면 gx랑 fx의 제곱이 차수가 같아야 돼요. 자, g가 2차식이면 fx는 1차식이어야겠죠, 이렇게. 과연 이제 g가 2차고 f가 1차면 그 식을 만족하는 거를 찾을 수 있을까? 이게 문제인 건데. 자, 해봅시다. 함수로 빠르게 해도 되고, 적으면서 해도 되고요. 자, f가 1차식이면 이제 좌변은 2차식이죠. 2차. 다음 gx가 2차식이면 여기는 3차. 그래서 좌변은 2차인데 우변은 3차가 돼버리네?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 지금 마이너스 x세제곱이 있으니까 x세제곱이 사라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좀 식을 세팅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x세제곱이 사라질까 이렇게 좀 해볼 수도 있겠죠. 자, 일단 gx를 좀 세팅을 하면 gx는 ax, x-1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좀 빠르게 아까 그 3차항이 사라지려면 gx의 최고차항 기수가 얼마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요. 자, 바로 한번 가볼게요. ax, x-1 대입하는 식으로 해도 되는데 자, 우변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x랑 gx의 최고차항을 곱하는 거예요. 그게 x세제곱이 돼야 돼요. 마이너스 1x랑 gx를 곱하는데 이게 x세제곱 어쩌고로 나와야 된다. 그 말은 gx의 최고차항이 2x제곱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서 a는 2구나. 이렇게 바로 할 수도 있죠. 굳이 대입해봐서 알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바로바로 구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2x, x-1 이렇게 나오겠죠? 잠깐만, 이게, x세제곱이라서, 이게 마이너스 2x제곱이 돼야겠네요, 이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x세제곱을 빼서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x세제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마이너스 2x제곱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아무튼 이제 gx를 구했으니까 그대로 이 항등식에 대입을 하면
fx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대로 이 항등식에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자, fx는 자, 이거죠.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이거는 2x제곱 플러스 2x라서 이제 전개를 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아까 이제 계속 말했던 대로 x세제곱은 사라지는 거 보이죠? 따라서 fx는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그럼 뭐 구하는 거를 다 구할 수 있겠죠? 자, 구하는 게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자, 이건데요. 솔직히 이런 거 그 gx랑 fx 다 집어넣어서 약분한다는 생각으로 하는 것보다 그냥 로피탈 정리 쓰는 게 더 편할 것 같은데요. 로피탈 정리 쓰면 g'1, 그 다음에 f'2 마이너스 g'2겠죠. 따라서 g'1은 여기서 마이너스 2고요. f'2는 1차함수라서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g'2는 얼마죠? 도함수 구해봐야겠는데요. 4x 플러스 2라서 g'2는 마이너스 6이네요. 따라서 이거는 마이너스 2다. 자, 두 번째.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분의 f'x의 제곱. 이건 최고차항 기수 b를 따지는 거죠. gx의 최고차항 기수는 마이너스 2였고요. 그 다음에 fx의 제곱의 최고차항 기수는 25예요. 이렇게. 따라서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2분의 25를 곱하면 답은 2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은 구할 수 있고, 이제 첫 번째 케이스밖에 안 했기 때문에, 만약 gx가 3차식부터면 어떻게 되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3차식이면 어떻게 되냐. 3차면 안 되겠네요. 4차부터. 4차. 왜냐면 이게 fx의 제곱이랑 gx의 차수가 같아야 돼가지고, 이 경우 말고도 만약 g가 4차였으면 f는 2차가 돼야겠죠. 역시나 이 조건을 만족하는 f랑 g가 존재하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자, f가 2차면 이 전체는 3차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만약 g가 4차면 여기가 5차예요. 그럼 이제 x세제곱을 뭐 뺀다고 해도 5차를 3차로 만들 수는 없어요. 따라서 gx가 차수가 더 커지면 안 된다는 거. 근데 당연히 4차는 아니겠죠. 지금 조건이 g0이 0인 거랑 g1이 0인 거 두 개밖에 안 나오는데 2차 함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넘어가겠습니다. 21번. 이번 모의고사가 좀 21, 22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킬러 문제고 좀 정답률도 상당히 좀 낮았던 것 같은데 가보겠습니다. 일단 반지름 6이고요. AC가 이제 4 루트 2라고 나와 있네요. 자, 뭐, 그 다음에 이제 CD, 이거. 이 친구의 그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와 있어요. 자,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외접원의 반지름을 이용을 하려면 당연히 사인 법칙일 텐데, 사인 법칙이란 그 마주보고 있는 한 쌍의 변이랑 각을 찾는 거예요.
지금 이 파란 삼각형, 그 CAD에 대해서 지금 그 아무것도 몰라요. 변의 길이도 아무것도 모르고, 각의 크기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뭐, 둘 중에 하나를 잡아야 그 나머지 다른 쌍을 구할 텐데, 일단 문제에서 길이를 물어보는 거니까, 각의 크기를 구한 다음에, 사인 법칙을 쓰면 그 각의 그 대변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변의 길이를 구해보자. 아무튼 각을 하나는 찾자? 약간 요런 정도로. 어디 각을 구하는 게 쉬울까? 여기나 여기 세 개 중에서. 참고로 이건 직각은 아니에요. 이 ECD를 말하는 거라서 어디가 쉬울까? 이 2라는 점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근본을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가 직각이라서 나온 거예요. 직각이라서. 따라서 이 직각이라는 걸 반드시 이용을 해줘야 돼요. 그 말은 반드시 이 직선, 이 빨간색 직선에 대한 각을 반드시 이용해줘야 돼요. 따라서 이게 지금 평행하다는 게 포인트인데 여기에 각을 세타라고 하면 여기도 세타인 거라서 세타에 대한 식을 하나 만들 수 있죠. 자, 이렇게 이어주면 이렇게 수선해봐 내려줄 수 있죠? 이등변 삼각형일 테니까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6분의 4루트 2의 절반, 여기는 이제 2루트 2겠죠. 2루트 2다. 따라서 3분의 루트 2다. 즉 세타에 대한 정보를 찾았고요. 여기가 90도였으니까 여기는 2분의 파이마 세타겠네요. 그럼 이 친구의 마주보고 있는 CD, 여기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CD는 2R, 지금 6루트 2에다가 사인 2분의 파이마 세타를 곱하는 거고요. 이거는 코사인이에요. 그래서 3분의 루트 2를 곱하면 된다라는 거. 4겠죠? CD는 4구나. 자, 지금 물어보는 게 AD예요, AD. 당연히 AD를 포함한 삼각형 CAD에서 보는 건데 이미 그 AC랑 CD의 길이가 4루트 2랑 4로 다 나와 있단 말이죠. 따라서 두 변의 길이를 주고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하려면 각을 하나를 더 찾아서 코사인 법칙을 써주면 돼요. 그래서 역시나 아까 그 파란색 삼각형에서 어디 각을 구할지 고민했던 것처럼 여기 ADC라는 삼각형에서 어디 각을 구할지만 고민하면 될 것 같네요. 여기 각을 구할 수도 있고 여기 각을 구할 수도 있고 뭐 여기 각을 구할 수도 있겠죠. 자, 어디를 구하는 게 좋을까요? 여기를 구하는 게 좋겠죠. 여기를 알파라고 해주면 왜냐면 ADC의 삼각형이 전체 원의 또 그 내접 삼각형이에요. 따라서 외접원의 반지름이 6인 거예요. 6. 또 사인 법칙을 써줄 수 있으니까. 자, 사인 알파분의 AC 길이 4루트 2는 반지름 6의 2배다. 10이다. 따라서 사인 알파는 3분의 루트 2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즉 코사인 알파는 3분의 1이겠죠. 그러면 이제 삼각형 초록색 삼각형 ADC에서 코사인 법칙을 써줄 수가 있죠. 코사인 알파는 4의 제곱, 그 다음에 AD의 제곱, 마이너스 4루트 2의 제곱, 32. 자, 이게 3분의 1이겠죠? 자, 계산을 해보면 양변에 3을 곱하고 다 저변으로 이항시키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근해 공식을 써주면 되죠. AD 길이 구하는 거니까. 딱 봐도 AD가 지금 이렇게 루트 꼴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뭔가 좀 근해 공식을 써줘야만 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근해 공식 쓰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가 지금 3분의 루트 7이죠. 여기가 3분의 루트 7. 여기가 3분의 8 루트 7. 저 루트 7이 다 빠졌네요. 이렇게.
자, 아무튼 근해 공식을 써주면 4루트 7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의 제곱 16 곱하기 7 112인가요? 플러스 3 곱하기 48 144죠. 루트 안에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256이에요. 2의 8제곱이라서 16의 제곱이죠. 16 이렇게. 플러스겠죠? 따라서 이제 문제에서 P 플러스 Q꼴을 물어봤는데 P는 이제 3분의 16일 거고요. Q는 3분의 4 루트 7이라서 이렇게. 따라서 9PQ는 죄송해요. 좀 실수가 많네요. 코사인 아까 구할 때 이 코사인은 둔각이었어요. 코사인 알파가.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Q가 음수 나왔던 것 같은데 둘 다 양수 나와가지고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붙어요. 따라서 Q가 음수네요. Q가 음수.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렇게 절대값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항상 이거 의심을 해봐야 돼요. 절대값을 줬는데 PQ가 양수로 나오면 굳이 절대값을 안 줬겠죠. 절대값 주는 이유가 있는 거니까 음수여서 절대값을 주는 게 아닐까. 그래서 답은 9 곱하기 3분의 16 곱하기 3분의 4라서 답은 64가 됩니다. 자, 22번. 22번은 뭐 함수를 3개나 줬어요. 뭐 함수 연속 문제인 건데 뭐 연속만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뭐 그래프 개형 추론하는 것도 있어요. 함수의 그래프. 자, 해보겠습니다. 일단 모든 실수에 대해서 절대값 항등식을 주는데 이거 좀 되게 어렵게 나오는 유형 중 하나죠. 기출에 자주 나왔는데 일단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절대값 gx가 fx라는 건 gx가 fx이거나 마이너스 fx이거나 둘 중 하나일 거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fx 자체가 뭔가의 절대값이에요. fx는 항상 0 이상이어야 돼요. 이 두 번째. 이 두 번째를 좀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잘 기억해 주세요. fx가 0 이상이어야 한다는 거 이렇게. 자, 두 번째. 여기는 우미분계수인데 그냥 g'x 플러스라고 흔히들 표현하죠. 그래서 g'x 플러스가 절대값 f'x니까 역시나 아까랑 똑같죠? f'x는 둘 중 하나죠. g'x 플러스거나 또는 마이너스 g'x 플러스거나 그리고 아까 했던 거 어찌됐건 간에 g'x 플러스라는 것 자체가 뭔가의 절대값이니까 이 친구도 0 이상일 거라는 거 이렇게. 그래서 g'x 플러스는 0 이상이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이제 조금 그래프로 약간 이해를 해보면 gx는 fx거나 마이너스 fx이거나 둘 중에 하나의 이제 구간을 타고 간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얼마든지 gx가 연소함수라는 말은 없으니까 막 끊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일단 그 첫 번째 조금만 보면 fx가 0 이상이 돼야 되니까 뭐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생기는 fx에 대해서 뭐 당연히 절대 마이너스 fx가 존재하겠죠. 뭐 이렇게. 그래서 마음대로 fx였다가 다시 마이너스 fx였다가 다시 뭐 fx였다가 이렇게 마음대로 이제 그 바꿔서 갈아탈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f'x가
g 프라임 x 플러스거나 마이너스 g 프라임 x 플러스거나. 그러니까 f 프라임 x도 부호가 달라지는 g 프라임 x들 중 하나라는 거고요. 사실 중요한 게 이제 이거예요. 이걸 캐치하느냐가 중요한데, g 프라임 x가 0 이상이다. 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아까 선택한 함수 있죠. 이 파란색 함수, 이게 이제 gx인 건데, 이게 항상 기울기가 0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증가하는 구간만 택해서 gx를 만들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fx가 이제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절대값, 마이너스 fx도 이제 이런 식이 될 거고요.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게 여기가 있고, 이제 여기 아래도 있잖아요. 그 둘 중에서 항상 증가함수, 증가하는 구간만 택해야 돼요. 당연히 이게 마이너스를 씌운 거니까 필연적으로, 위에가 감소하는 구간이면 아래에 있는 건 증가하겠죠. 반대로 바뀌니까. 그래서 증가하다가, 여기 극점을 지나는 순간 감소하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위로 올라가야 돼요. 증가하다가 다시 증가하다가 다시 증가하다가 이런 식으로만 택해야 돼요. 이해가 되죠? 문제에서 굳이 의미분계수라고 한 이유는 크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는 아니고, 이제 이게 gx가 실제로 불연속 함수일 수밖에 없게 돼요. 지금 이게 툭툭 끊기잖아요. 끊기면 당연히 미분 가능하지 않으니까 g 프라임 x가 항상 존재하지 않아요. 이런 점에서. 그래서 그냥 항상 오른쪽만 본다고 말을 해놓은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만약 g 프라임 x 마이너스 좌비분계수라고 줘도 다를 건 없어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 자, 두 번째가 이제 gx가 지금 불연속이에요. 특히 이제 서로 다른 세 개의 극값을 가진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항상 증가하는 fx를 잡을 수도 없어서 무조건 여기 지금 여기랑 여기, 즉 극값이 나올 때마다 세 개의 점에서 불연속이고요. 그럼 그 세 개의 점에서 다 hx가 다 커버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불연속 함수에다가 0을 곱해야 연속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hx가 언제 0 되는지를 찾아야 되지 않겠냐. 이게 0이거나 이게 0이거나인데 0이 되는 x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마이너스 2분의 3이에요. 그래서 이제 둘 다 포함이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럴 수는 없는데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a보다 작으면서도 마이너스 2분의 3이 a보다 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2분의 3 사이에 있으면 이제 a보다 지금 작은 구간인데 실제로 마이너스 2분의 1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더 크잖아요. 그래서 a가 어떤 값이든지 간에 둘 다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랑 x가 2분의 3인 거를 둘 다 포함할 수는 없다는 거. 그래서 a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둘 중 하나만 돼요. 자, 다시 해봅시다. 다시. 지금 gx가 3개의 점에서 불연속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를 gx 곱하기 hx가 연속이 되려면 불연속인 점에서 hx가 0 나와야 돼요. 그럼 이제 아까 말했듯이 그럼 3개의 점에서 0이 나와야 되는 건데 지금 3개의 점은 고사하고 아까 지금 2개도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동시에 hx가 0일 수 없어요. 심지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안 되면 되게 해야죠. 항상 다 수능 문제가 어떤 특이한 경우를 찾아가지고 이제 뭔가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을 이제 되게 하는 상황으로 바꾸는 게 그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의 발상이 있는데 첫 번째는 fx가 0 이상이라고 있어요. 얼마든지 x축 아래로만 안 내려가면 되는 거지 접할 수 있다는 거.
첫 번째는 접하는 경우를 생각을 하는 게 첫 번째 포인트. 자, 이렇게 fx가 접하는 경우를 만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뭐 좋은 일이 생기겠죠? 확실한 건 안 접하는 것보다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또 gx를 그 둘 중에 하나로 세팅을 하면 계속 증가하는 구간을 잡아야 된다고 말했죠. 그래서 증가하는 구간, 다시 증가하는 구간. 자, 이거 잘 보세요. 증가하는 구간이다가 다시 증가하는데 그 값이 0이라서 여긴 연속이 돼요. 그럼 이제는 두 개의 점에서만 불연속인 걸 바뀌죠. 그래서 fx가 x축이랑 접한다는 생각을 해주면 세 개의 점이 아니라 두 점에서 불연속이라는 거. 자, 이게 첫 번째 발상이고요. 근데 하지만 여전히 안 돼요. 왜냐하면 두 점에서 불연속이면 안 되고 hx가 0이 되는 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그러면 한 점에서 hx가 0이 된다고 해도 나머지 점을 커버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생각은 hx가 지금 연속이 아니에요. hx는 a에서 불연속인 함수예요. 따라서 불연속 함수에다가 연속 함수를 곱할 때는 연속 함수가 0이 되어야만 연속 함수가 되겠지만 hx가 연속이 아니면 지금 a에서는 불연속이죠? 그럼 지금 여기든 항상 hx는 부호가 달라요. 따라서 곱하는 hx마저도 부호가 다르면 그 점에서는 연속이 되는 거죠. 혹시 헷갈리면 좀 표로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어떤 두 점, a라고 하면 a 마이너스 a 플러스. 자, 지금 gx랑 fx를 봐볼게요. 자, 불연속인 점 전후에서 바뀌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는 지금 부호가 바뀐다 이거죠. 뭐 예를 들면 fa라고 해보면 여기는 필연적으로 마이너스 fa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fx랑 마이너스 fx를 비교했으니까. 그러면 뭔가를 곱해서 연속이 되게 만들려면 이 네모도 부호가 달라야 한다 이 말이죠. 네모랑 마이너스 네모를 곱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hx는 그 a 마이너스일 땐 지금 4a 플러스 2였죠? 그 다음에 a 플러스일 때는 마이너스 2a 마 3인데 이 친구 두 개의 부호가 달라야 되는구나. 이게 두 번째 발상이에요. 따라서 4a 플러스 2랑 2a 플러스 3이 같은 거니까 a는 2분의 1이겠죠. 자, a가 2분의 1이면 마이너스 2분의 1은 2분의 1보다 작아서 h 마이너스 2분의 1이 0일 수 있겠지만 2분의 3은 2분의 1보다 크죠? 그래서 더 작죠?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두 점에서 불연속이 없고요. 자, 첫 번째 h 마이너스 2분의 1이 0이라서 여기 gx, hx가 연속이 됐던 거고요. 두 번째는 x가 2분의 1일 때는 이 부호가 달라서 hx의 부호가 달라서 곱하면 연속이 됐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항상 그 두 함수를 곱해서 연속이 된다고 할 때 0을 곱할 때만 연속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 그거는 hx가 연속함수일 때 얘기인 거지 hx가 a에서 불연속이니까 당연히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은 연속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호가 다르게 세팅을 해서 연속인 거를 맞춰서 그 hx를 잡은 거예요. 자,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여기만 모르네요. 여기를 알파라고 합시다. 따라서 지금 fx를 세팅을 해야 되는 건데 미지수 하나 남았어요. 알파만 구하면 되는 건데 g0이 f0일 거고 이게 3분의 40이라고 했으니까 fx를 잡아서 세팅하면 되겠죠.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f'으로 세팅해도 되고
fx로 세팅을 해도 되는데 보통 지금 극값의 x좌표가 다 나와 있다 보니까 극점 x좌표 이거는 f'x로 세팅하는 게 더 편해요. fx의 최고점 기수 4니까 f'은 16이겠죠? 최고점 기수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개를 해주면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양변을 적분을 해주면 플러스 적분 상수인데 F0이 3분의 40이라 했으니까 플러스 3분의 40이죠 이렇게. 근데 지금 조건 하나 안 쓴 게 fx가 알파에서 접하기 때문에 f알파도 0이에요. 그래서 f알파가 0이라는 계산을 해주면 알파를 구할 수 있겠죠?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2분의 알파의 4제곱 그 다음에 8분의 알파의 제곱 이게 더하기 3분의 40이 0이다. 이렇게. 이거 뭐 계산하면 돼요. 양변에 3을 곱하고 마이너스 2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2알파 4제곱 마 3알파 제곱 마이너스 20인가요?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주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알파 제곱이 4고요. 알파는 이겠죠? 지금 그림상 이렇게. 역시나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가 이게 2분의 1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gx를 잡을 때 마이너스 fx랑 fx 사이에서 이렇게 잡을 거잖아요. 위에가 있는 게 fx고 아래에 있는 게 마이너스 fx인데 자 올라갔다가 증가하는 구간 그리고 올라갔다 이렇게 올라가죠. 여기 지금 G0이 여기에서 나와요. 여기에서 G0이 음수라서 안 돼요. 약간 G0이 양수여서 됐던 거죠. 이렇게 G0이 양수여서 G0이 양수여서 바로 이렇게 적었던 거예요. 아무튼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알파가 2가 되는 거지 이제 마이너스 2는 안 돼요. 뭐 끝났죠. 그러면 G1은 G1은 F1이고요. F1은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될까요? 좀 복잡하네요. 이렇게. 이거 F1을 좀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38이 되고요. 그 다음에 H1은 H3이구나. H3은 여기 이제 위에 대입을 하면 3은 여기 아래에다가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H3은 마이너스 9라는 거. 이거는 마이너스 9. 따라서 둘이 곱해주면 38에다가 3을 곱하는 거예요. 114죠? 답은 114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2024학년 5월 모의고사 사전 문제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